안녕하세요, 포르테입니다. FA컵 이제 준결승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는데요. 또 FA컵 얘기를 하려니까 2015년 저희 준우승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준우승 시절이 저희 여정들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있을 이제 우리 FA컵을 좀 응원해 보려고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최근에 되게 좋은 상황이 있잖아요. 이 영상 찍는 거 기준으로 제일 가까운 경기가 광주 원정 경기였는데 유망주들 위주로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대0 승리를 또 거뒀고요. 기분 좋게 FA컵에 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뭐 그래서 FA컵 여정에 다시 돌입하기 전에 추억을 살펴보면 또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이 처음으로 FA컵 준결승 이상을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옛날에 이런 여정이 있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32강전은 저희가 부천이랑 만났는데요. 부천과의 경기에서 저희가 2대0으로 승리를 하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했습니다. 중계가 없었습니다. 프로랑 프로가 만났는데 중계가 없었어. 요즘 팬분들은 상상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중계가 없는 경기가 꽤 있었습니다. 이때 부천을 만났을 당시에 전설의 걸개가 있었죠. 바로 같은 03이 다른 클래스 걸개가 바로 이 경기에 걸렸습니다. 부천이 원래 옛날 SK가 있었는데 그 팀이 제주로 연고 이전을 했죠. 그래서 이제 부천이랑 인천이 만날 일이 없었다가 부천 FC가 생기고 이 팀이 13년도에 프로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프로리그에 있게 됐는데 리그가 다르니까 저희랑 만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FA컵에서 만나게 되면서 정말 오랜만에 부천팀과 인천팀 만나는 032 더비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천 팬들도 또 이제 열정을 가지고 경기장 왔을 것이고 인천 입장에서도 이때까지는 부천과 라이벌 의식이 아직 남아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기억하는 분들이 줄어들었지만은 당시엔 그게 있었으니까 저런 걸개를 또 걸게 된 거죠. 또 이제 이때 당시 인천 리그에서 아직 승리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 부천과의 경기에서 꽤 좋은 경기력을 펼치면서 좀 낙승을 거둘 수 있었고요. 케빈 선수랑 김진환 선수가 이제 골을 넣었습니다. 김진환 선수는 해당 시즌에 수비수인데도 한 5골 정도를 넣었던 스트라이커로서 이름을 날렸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골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이게 인천의 시즌 첫 승리가 되게 됐죠. 천안시청 축구단을 만났습니다. 지금이 천안시티 FC, 지금 프로에 있는 그 팀인데요. 당시엔 내셔널리그 소속의 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32강 상대가 더 강한 상대잖아요. 왜냐면 저희는 프로를 만났다가 그 다음에 세미프로 만난 거니까. 그래서 16강을 좀 낙승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또 힘든 상황으로 빠지면서 쉽사리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이 또 그렇다고 큰 로테이션을 한 것도 아니고 주축 멤버들이 많았어요. 요니치, 권한규, 김원식, 뭐 조수철, 김민성 이런 주축들이 대체적으로 출전을 한 경기였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승부를 가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은 있던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후반 막판에 또 김진환이 골을 넣었습니다. 센터백인데 FA컵 2경기 연속 골을 넣었던 김진환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1대0 승리를 거둬서 8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번 상대는 제주 유나이티드. 당시 제주의 감독은 지금 인천 감독이죠. 조성환 감독님이고요. 또 변재섭 코치도 당시 제주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주 소속 선수 중에서 인천으로 훗날 오게 된 선수 많았습니다. 뭐 오반석 선수야 뭐 유명하고요. 뭐 양준하, 김현 이런 선수들도 당시 제주에 있던 선수들입니다. 양팀 다 이제 주전을 들고 나왔죠. 왜냐면 8강까지 오면은 이제 3번만 이기면 우승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실히 이 경기도 쉽지 않았어요. 좀 팽팽했지만은 사실 인천이 당시 시즌 보면은 공격력이 좋은 팀이 아니었거든요. 수비력으로서 좀 승부를 보는 팀이고 하다 보니까 0대0으로 정규 시간 종료가 됐습니다. 이 팽팽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는데 연장전에 가서 결국 균형을 깨고 말았죠. 당시 인천 공격수 중에서 조커로 유명했던 진성욱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이 시즌 전반기에는 쭉 부진을 하던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후반기에 좀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그 경기 중에 하나가 이 제주전입니다. 이 진성욱이 측면을 좀 부숴주면서 활로가 트이고 결국 진성욱이 어시스트를 받아서 권한규가 득점을 합니다. 그렇게 1대0으로 벌리고 이후 김도혁이 쐐기골 넣으면서 2대0까지 벌렸습니다.
연장전에만 2골 넣으면서 인천이 승기를 굳히고 제주를 꺾고 인천이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4강 진출이 진짜 오랜만에 한 거였는데요. FA컵에서 저희가 4강에 갔던 거는 2006년과 2007년 2년 연속으로 갔던 게 마지막이고 그 후로 쭉 못 갔어요. 그리고 이 2번 다 전남을 만났는데 전남한테 2번 다 졌습니다. 2006년에는 승부차기를 가서 졌고요. 2007년에는 전남한테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야말로 결승을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고 만나게 됐어요. 근데 4강을 갔더니 상대가 누구냐? 또 전남입니다. 이때까지는 4강만 가면 전남을 만나 질긴 인연이 있었던 인천입니다. 이번 경기에도 인천과 전남이 정규 시간에 득점을 하지 못했어요. 이때 또 재밌었던 일은 벤치에 있던 진성욱이 항의하다가 교체 투입이 되기 전에 경고를 받았어. 벤치에서 경고를 받은 채로 후반에 나중에 경기에 투입이 됐죠. 결국엔 연장전으로 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도 기어이 연장전에 인천이 승부를 가르게 되죠. 윤상호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그래도 인천이 역사에서 한 획을 그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4강 전남전에 윤상호가 멋진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이거면 솔직히 윤상호는 연봉값 다 했습니다. 그리고 윤상호의 골에 이어서 케빈이 하나 더 추가를 하면서 2대 0 전남에게 또 2대 0으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경기에도 진성욱이 정말 잘했어요. 진성욱이 FA컵 8강 때도 그렇고 4강 때도 조커로 투입돼가지고 사이드를 완전히 장악을 해주면서 스피드로 확확 살려줬고 덕분에 경기 분위기를 잡은 인천이 무실점으로 전승을 해서 결승에 진출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리그에서도 최소 실점을 달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던 팀이 바로 인천이었습니다. 결승에서 만난 팀은 바로 FC 서울입니다. 제가 당시 이제 기념 머플러 이걸 또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FA컵 이야기가 있죠. 여기 로드 투 아시아라는 문구도 적혀 있고요. 당시에는 저희가 아침 진출하면 첫 아침 진출이니까 그런 부푼 꿈도 있었고 우승컵을 저희가 들어올린 적이 없어서 이번에야말로 그걸 청산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팬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대가 만발이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인천에 악재가 되게 많았어요. 당시에는 결승이 단판이었습니다. 게다가 상암으로 배정이 됐어요. 올해도 단판이긴 한데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불리한 상황을 처한 상태로 결승에 임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계약 조항 때문에 저희 김동석 선수가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김동석이 당시 인천의 주장이었고 전반기엔 조금 부진했지만 후반기에 폼이 확 올라오면서 인천 중원이 좀 주축으로 활동을 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서울에서 이적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 조항에 첫 시즌에는 친정팀 서울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고 걸려있던 거예요. 근데 그 팀이 FA컵 결승에서 만나게 됐네? 김동석을 저희가 쓸 수 없게 된 거죠. 중원에 한 명이 없는데 또 한 명 못 뜁니다. 바로 김원식 주전수미였고 인천이 최소 실점에서 요니치와 함께 제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선수였는데 이 선수 역시도 FC 서울 임대를 왔기 때문에 원소팀과 출전을 못하게 조항을 걸어버렸어요. 당시에. 그래서 저희는 중원 주전 3명 중에서 2명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주전 미드필더인 조수철은 당시 이제 팀에서 좀 불화가 있기 때문에 기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수철, 김원식, 김동석이라는 선수 다 빠지면서 중원 뎁스가 엄청 얇아졌어요. 인천은 부상을 좀 달고 있었던 김도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진에 김인성 선수가 있는데 김인성도 인천에서 당시 주축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경기 전에 이 안면 부상을 당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마스크 쓴 것도 무리해서 복귀를 한 거죠. 원래대로라면 못 뛴다고 봐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결승전이니까 뛰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출전을 했던 거였고요. 저희가 주전 누수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원정을 가야 된다 라는 부분까지 겹치면서 상당히 힘든 경기가 됐습니다. 결국 이 경기에는 김도혁, 박세직, 윤상호 이 3명을 미드필더로 내세우게 되면서 원래의 주전과는 좀 거리가 있는 라인업을 들고 나오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FC 서울이 인천에게 전반전에 유리한 국면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이 쭉 밀리게 되고요. 결국 서울이 다카기 요지로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후반에 인천은 어떻게든 경기를 뒤집기 위해 교체를 단행을 하죠. 여기서 투입이 된 게 용재현, 진성국, 이호균인데 용재현 선수 옛날에 용현진이라고도 불렸다가 개명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원래 풀백인데 이 경기에 미드필더 뎁스가 얇고 하니까 이 선수를 수미로 좀 컨버팅하는 전략으로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효균 선수는 최전방으로 가서 저희가 이제 공격진에 좀 부족하니까 이효균과 케빈을 둘 다 넣어가지고 투톱으로서 상대에게 어떻게든 골을 넣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거예요. 왜냐면은 결승이거든. 우리 어차피 지면 끝나요. 수비가 불안하더라도 안 쓰던 투톱을 꺼내서라도 균형을 무너뜨려서 공격을 해야 한다라는 판단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먹혔습니다. 케빈이 헤더를 이효균이 잡아서 그대로 넣은 거죠. 이렇게 하면서 흐름을 바꿨는데 이효균 덕분에 솔직히 저희가 희망의 불씨를 쓴 거였고 1대1까지 따라잡았으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인천이 흐름이 이어지고 어쩌면 우리가 우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마음에 품게 됐는데요. 그래 고조되다가 결국 후반 막판에 권한규 선수가 헤더 미스를 하고 말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뒤에 공간을 내주고 서울이 아드리아노에게 또 실점을 하면서 2대1로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뒤집으려면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추가 시간에 상대 몰리나가 찬 코너킥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징계 장면까지 벌어지면서 3대1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없게 됐고요. 인천은 주전 멤버들을 다 잃은 상황에서 전술을 변화시키면서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게 잘 먹히지 않았고 마지막에 집중을 잃어버린 게 좀 타격이 컸던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준우승으로 15년도 여정을 마치게 됐죠.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쉽긴 해요. 참 눈앞에 있던 우승인데 그걸 놓쳤으니까. 그래도 이 시즌 인천이 되게 힘든 상황이었었고 그걸 감안하면은 그 상황에서 멋진 팀을 만들어서 하나의 드라마를 썼다는데 진짜 큰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저희가 다시 한번 4강에 오르게 됐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4강에 그 전에 3번을 갔으니 4번째 4강이고요. 올해 페이크업도 쉽지 않아요. 올해는 저희가 사실 수원한테 좀 위기의 순간이 있었죠. 그 경기는 사실 저희가 질 뻔했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천성훈이 활약을 힘입어서 기어이 3대2로 뒤집고 저희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일정이 미뤄지고 뭐 하는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올해도 여러모로 시끌벅적한데 그래도 딱 2경기가 남았습니다. 이 2경기에서 저희 의지를 보여준다면 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가 올 시즌에 못 이긴 팀이 리그에서는 광주랑 전북한테 0승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근데 직전에 저희가 광주한테 첫 승리를 따내면서 하나의 벽을 깼고요. 이제 저희가 전북한테도 1승을 거둘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위기를 딛고 한 발 더 나아가는 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돌아온 FA컵 4강전은 제가 직관은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정이 좀 빠듯하고 결승전은 포항에서 열린다면 아마 갈 것 같은데 제주면은 좀 불투명하고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멀리서나마 또 마음을 보내서 인천이 승리를 꼭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챔피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